안녕하세요. 김혜연입니다. 수익률 100% 대박! 거짓 종목은 이제 no. 점심시간 18분 이용해서 진실된 진짜 투자 전략만 세워드릴게요. 이분과 함께요. MTNW 이상로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지수가 너무 찔끔 오르다가 끝났는데 오늘 시원하게 양시장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보니까요. 2%대 가깝게 오르고 있네요. 그중에서도 이 5G 관련주들 왜 이렇게 잘 가나요? 새빨간 투자 계속 보셨던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무려 1월에 저희가 이 이상으로 전문가가 올해 시장을 이끌 테마로 5G 관련주 강조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추천주였던 에스테크 벌써 100% 육박하는 수익을 냈고요. 현재도 12%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갈까요? 네, 실질적으로 에이스테크부터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종목군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거는 뽑아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일주일 전에도 이 방송을 또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5G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가 1월 달에 했던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 그림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5G 관련 종목군 해서 통신 관련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광 네트워크 장비, 검사 계측 장비, 보안 소프트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드렸고 여기에서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요 분야라고 했죠. 그러면 요 분야에 있는 종목군들 지금 KMW, 에이스테크, RFHIC, 솔리드 여기 다 올라갔습니다. 자, 밑에 광 네트워크 장비 OE솔루션 지금 오늘도 상한가 같죠? 그럼 머큐리 오늘 상한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이노와이어리스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같고 윈스 마찬가지죠. 텔코에 어제 급등했고요. 자, 이게 우리가 1월 14일에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일하게 지금 안 올랐던 게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군들이 안 올랐는데 이런 종목군이 지금 전화사채가 좀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만 조금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럼 여기 있는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면서 차트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KMW 이런 것들도 오늘 시장에서 보면 다시 한 번 더 급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또다시 신고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RFHIC 같은 경우에도 RFHIC 이런 것들도 이제 신고가 나타내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5G가 잘 안 터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안 터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터지게끔 더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 더 세운다는 것은 수요가 더욱더 필요로 하고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안테나나 중계기나 또는 기지국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또 봐야 되는 것은 이 5G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 자율주행이라든지 공장 자동화도 있을 거고요.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쪽도 다시 한 번 더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사물인터넷. 요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5G가 올랐다고 해서 이 종목군들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비중을 실어가지고 1억, 2억씩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이미 1억, 2억씩 들어가시는 분들은 1월 달에 다 사셨습니다. 저하고.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고 왜냐 100%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매집을 한번 해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물인터넷에서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가 한 개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신다면 틀림없이 지금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달, 두 달 또는 세 달 뒤에는 100% 또다시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가 1월에 이미 말했던 5G 관련주들 다 갔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사물 인터넷 쪽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여 주셨네요. 수익 낸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5G 관련주들 짚어봤고 본격적으로 더블 체크로 출발합니다.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증권 방송에서 쏟아지는 추천주들 더블 체크해 보시고 다시 신중하게 투자해 보시죠. 먼저 어제장 추천주부터 살펴볼게요. 네 종목 준비돼 있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경농 있고요. SCI 평가 정보, LG U+, 클린앤사이언스까지 추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걸까요? 이러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5G를 다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정리를 해서 최초로 또 방송을 한 게 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또 리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조금 성견지명을 가지고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조금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농 이런 거는 조금 봐야 됩니다. 경농이요. 경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경농 실적을 봤는데 지난해까지 적자 계속 나고 있습니다. 주가도 1월 말에서 한 24,000원대에서 움직였던 것 같거든요. 와,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직도 대북 모멘텀으로도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네. 우연 앵커님, 우연스럽게도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열릴 수 있을까요?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가고 있을 있습니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북미 회담 자체는요? 북미 관계는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있지 않을까요? 1분 1초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네네. 네. 아유, 대답이 조금 늦으셨어요. 네. 자, 그만큼 일단은 이것은 대화에 뜸을 들일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버퍼링이 걸릴 수밖에 없는 대답이라는 거죠. 왜?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농이라는 기업이 있지만 경농이라는 기업 자체가 주가가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에 대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인도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도적 지원을 할 때 국내 기업에 의해서 인도적 지원이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얼마 전에 이제 WFB를 만났거든요. WFB 같은 국제기구는 국제적으로 쌀을 사들여서 이 국제기구에서 뭐랄까요 이제 북한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식량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 WFB에서 사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 네. 같이 이제 농산물 지원을 해주도 인도적 지원이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이런 경농 같은 기업들을 왜 제가 우연 앵커한테도 물어봤지만 결국에는 불확실한 요소라는 거거든요.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북미 관계가 더욱더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인도적 지원만으로 지금 여기서 베팅을 하기에는 상당 부분 부담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자 앞에서 이미 자 여기에 한번 크게 급등을 했어요. 5월 8일 날 5월 8일 어버이날에 인도적 지원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이날 오른 것이 21.2%가 올랐어요. 네. 21.1%가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이미 주가에 대해서 선반영이 됐고 그럼 밑에 있던 이 거래량은 뭡니까? 결국에는 그 뉴스로 인해서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주가를 봤을 때 자 이런 자리가 보이시죠? 지금 17,500원, 17,400원짜리가 오히려 저항 구간을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반등 넣으면 이 자리밖에 안 되는데 이걸 보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런 불확실한 요소에서 내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다. 그거는 가상 투자, 모의 투자에서만 가능한 거고 제가 만약에 실전 매매를 한다면 이런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곳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기업을 좀 더 투자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북미 관계 제가 대답을 조금 늦게 한 겁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까지 남북 북미 관계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동상이몽 의견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추천주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역시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하이트 진로, 파트론, 제우스, 네페스가 있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네, 소주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하이트 진로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하이트 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값도 올랐고 맥주 값도 앞으로 오른다고 하고 또 주가 계속해서 연고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1,000원 선에 이제 보니까 안착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테라 효과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오늘 하나 기사를 봤는데 테라가 50일 만에 무려 3,900만 병이 팔렸다고 합니다. 드셔보셨어요? 네, 그럼 먹는 거예요? 네, 마시는 맥주인데 네. 와, 저는 소주 좋아합니다. 소주 파시군요. 아니면 초록색, 네. 네. 초록색 병. 네, 양주 이런 거 네.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맥주는 이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트 진로라는 업체 자체가 아시겠지만 테라라는 신제품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소주 가격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주가가 올랐느냐? 그런 이유로 해서 올랐습니다라는 답변을 이미 시장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세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세법이 개정이 되면 도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가격을 매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소주는 도수가 높죠. 맥주는 오히려 도수가 낮습니다. 그쵸. 그래 맥주의 가격은 오히려 떨어져야 되는데 맥주 가격을 낮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그것은 결국에는 기업들에 대한 편의만을 지금 현재는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국민 여론 자체가 그런 방향 자체를 계속적으로 자시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불확실한 요소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거든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하이트 진로가 뭔가에 대한 혁신을 내서 소주가 갑자기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서 귀로 마시는 소주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소주는 입으로 마셔야 되고 맥주도 입으로 마셔야 돼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캐시카우 시장 자체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느냐? 근데 또 술을 안 드시는 분도 안 드세요. 그렇죠. 그럼 가격적인 인상 효과 말고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회사 내부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는 불확실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주가 자체가 오른 거에 대해서 소주 가격은 이미 반영이 됐고, 그럼 앞서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자, 이런 자리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바닥권역에서 올라갈 때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순매수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일단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래는 터졌던 자리가. 그럼 그 자리가 이제 19,000원이 되고, 이 19,000원 자리에서 21,400원은 약 20%가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추세적 상승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쫓아서 매수를 할 때가 아니라, 자, 이런 작은 박스권에 대한 부분에서 돌파가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런 작은 박스권력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동상이몽 역시 나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동상이몽이 나왔는데요. 하이트 진로까지 체크해봤고요. 한 종목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봐볼까요? 자, 한번 이 지금 현재 넷패스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넷패스. 네, 넷패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혜성처럼 갑자기 등장한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네.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넷패스 쭉쭉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52주 신고가 다시 쓴 것 같은데 유효할까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넷패스 이 기업이 하는 정확한 일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에 대한, 여기 보면 읽어드리면 자체 개발하는 고온 황산 장비에 대해서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거기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럼 넷패스가 뭘 하는 기업이냐? 그러면 이게 넷패스라는 기업이 이제 후공정,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업체예요. 그러면 후공정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냐면, 우리가 이제 기판이 있다면 그 기판에서 납땜 이후를 후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공정이라 하는 것은 납땜 전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부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모두 다 포함해서 이제 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하고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후공정이라는 것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와 연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도 팹리스 업체가 있고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팹리스 업체들은 설계만을 담당하는 업체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듯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만을 담당하는 이런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히 특화되는 업체들이 될 수 있겠고, 대신에 이런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들, 파운드리를 하는 기업들은 넷패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후공정 업체들 시그네틱스라든지 또는 FST라는 이런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넷패스가 좀 더 곽광을 받는 것은 그만큼 캐파 자체가 상당 부분 크다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 중에서. 그럼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넷패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일봉으로 보면 쫓아가기 상당히 힘들죠. 네. 이미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근데 우리가 이럴 때는 월봉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월봉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적 봉이라고 하는데, 자, 요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 그리고 2009년, 10년, 11년,
그러니까 고가 권역 자체가 계속적으로 돌파는 되지 않았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래량 자체를 여기에 2018년에 들어왔던 요 물량으로 인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 자체가 기반으로 해서 지금 주가는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주가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본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겠죠. 맥점 자리가 한 17,000원 정도로 잡히겠고 거기에서 지금 25,000원까지 슈팅이 나왔는데 요 정도의 물량이 들어올 것 같으면 쉽게 끝나는 물량은 아닙니다. 추세적 상승을 넘어갔다고 보고 여기에 들어왔던 애들은 분명히 2배 이상을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를 한번 뺐다가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최소 3만 원 이상은 저는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이 빈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꺾일 업종이 아니에요. 지금 이 네페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뭐 SFA 반도체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바닥권역에서 지금 주가가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시그네틱스라든지 자 이런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조금씩 돌아가는 단계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물량이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뭐 FST 이런 것들도 지금 요거를 조금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신다면 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돌파를 못하는 이런 박스권에 대한 양상이 계속적으로 펼쳐졌고 오늘 하루만 지금 8% 올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 안에서 제약바이오의 신뢰도를 상당 부분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코스닥 시장 자체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양대축이라고 하는 그 IT 중에서도 5G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네페스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신고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뽑아내면서 양봉 2개가 형성됐는데 추가적인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손절가를 조금 잡아본다면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한 21,600원, 뭐 22,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서 대신 이런 걸 추격 매수를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메모리 반도체 모멘텀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의견 일치가 나온 빈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네페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 오름세가 조금 아쉽네요. 시장이 끝까지 힘을 더 내기를 바라보면서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